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상가중개에 있어서 권리금 중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권리금이 과연 무엇이고, 또한 합리적인 권리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가. 권리금이라는 것은 기존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계실 겁니다. 이 점포를 양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양도를 하게 됐을 때 기존 점포를 인수하는 사장님, 새로운 임차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장님을 양도인, 기존 임차인, 이 점포를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양도를 하는 게 아니고 양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중개에 있어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 권리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거래가 될 것인가. 보편적으로는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점포일 경우에 권리금을 양도인이 주장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업과 관련해서 영업권을 양도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영업 권리금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겁니다. 인테리어부터 또 시설에 따른 비품. 그래서 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시설 비품 권리금 아니면 시설 권리금.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입지에 따라서 점포를 찾는 고객이 많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로 권리금을 좀 세분화시켜 보기도 합니다. 영업에 따른 영업 권리금, 시설에 따른 시설 비품 권리금, 바닥 권리금. 자, 그렇다 보면 영업 권리금이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입지이기 때문에 영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으면은 영업 권리금을 주장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영업 권리금에 대한 기준은 장사를 잘하고 있는, 그래서 매출이 높은, 하지만 매출이 기준이 아닌 매출에 따른 순이익, 내가 과연 어떤 업종에서 어떤 메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경비를 다 제하고 났더니 한 달에 내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영업 권리금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5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이런 점포가 있다 하면은 이게 10개월이면 5천이고 12개월, 1년 정도 장사를 했다 그러면 6천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점포인 겁니다. 그렇다면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점포를 넘길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닌 내가 최소한 1년 정도의 순이익은 받고 나가겠다라는 이런 어떤 기준을 형성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 권리금은 이런 어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한 1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6천이다 하면은 내가 6천만 원을 받고 이 점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긴다.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들어가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6천만 원을 주고 들어갔으니까 월 나도 500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1억을 주고 6천만 원을 주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에 6천만 원을 번 겁니다. 매월 500씩. 그러면 또 1년 후에 그대로 500씩 번다 보면 또 6천만 원을 벌겠죠. 그렇다 보면 1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권리금의 회수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권리금의 회수기간. 내가 1년 동안 투자했던 6천만 원의 권리금이 1년 후에는 회수가 되고
1년 후에부터 벌어들인 돈이 나의 정말 순이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만약에 어떤 사정에 있어서 점포를 양도했을 때 또한 내가 권리금을 6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투자한 금액은 회수가 되고 내가 2년 동안 벌어들인 게 1억 2천이 나의 순이익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2년 후에 내가 나갈 때 권리금을 하나도 못 받았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예 권리금을 못 받고 점포를 넘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했을 경우는 2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1년 동안 권리금의 회수기간으로 보고 나면 2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수익은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전체 내가 6천만 원을 투자를 했지만 1년 동안에 투자금이 회수가 된 거고 내 돈을 넣었던 걸 내 돈을 그대로 회수한 거고 나머지 벌어들인 것은 2년 동안에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2년 장사해가지고 6천만 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1년 동안에는 3천밖에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원활한 점포 운영이 안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을 때 문제는 점포를 양도하는 시점에서 권리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았을 때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이라는 것은 그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기간을 두는 거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내가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 거고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10년까지 계속 연장해서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권리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 보면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점포를 얻는 사장 입장에서 합리적인 권리금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업권리금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에 정말 벌어들일 수 있는 순이익이 얼마인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권리금의 회수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년 걸리는지 권리금 회수기간이 2년, 3년 가는 건지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권리금 회수가 안 되면 결국에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영업에 따른 시설의 상태를 잘 파악해가지고 시설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년이면 한 20, 30% 감가를 하고 2년이면 50%, 3년이면 70, 80%까지도 감가를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 시설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시설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닥권리금이라는 것은 입지니까 입지가 우수하거나 이랬을 때 형성되는 거고 또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굳이 바닥권리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즉 양도인과 양수인의 입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는 점포 같으면은 양도인이 주도적인 그래서 권리금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또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찾는 고객, 점포를 인수하려는 고객이 적다 보니까 이제 매수인, 양수인 위주의 시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개인 입장에서는 업종마다 권리금의 형성이 많이 다르고 입지마다 다르고 영업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권리금이 합리적인 권리금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중개를 하는 게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